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올해 최고의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황동혁 감독. 다시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그의 두 번째 장편 영화. 공지영 작가 동명의 소설을 그대로 영화화한 도가니입니다. 세상 그 어떤 영화보다 무서운데 이게 실화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영화.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개봉 후 2개월 만에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제정했으며 교육청에서는 다음해 해당 학교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면서 문을 닫게 만들었죠. 감독은 이 사건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묻혀져 갔는지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개봉 당시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짜릿한 전율이 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외면하고 싶을 만큼 끔찍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만 하는 진실. 영화 도가니에 담긴 감독의 진심, 그리고 연출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TMI.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광주 영화 1, 무진 영화 1. 안개가 짙은 어느 산골. 원래 사건이 일어난 곳은 광주 광역시이지만 소설과 마찬가지로 영화는 가상의 도시 무진시로 설정했습니다. 소설 무진기행과 같은 이름으로 안개가 짙은 나루라는 뜻이죠. 광주광역시의 옛 이름이 무진군이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기도 하네요. 안개 때문에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어. 원래 무지 안개가 많이 끼는 동네 아이가. 영화의 첫 씬은 촬영 첫날 강원도 화천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곳은 가평에서 화천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있는 화학 터널입니다. 무진시로 들어가던 인호가 고라니를 치는 장면은 원작 소설에는 없었는데 영화 초반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 감독이 추가한 설정입니다. 고라니와 한 아이의 죽음을 교차 편집해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공유 배우는 첫 촬영이라 긴장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무진으로 들어가는 인호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공유 배우가 먼저 소설을 읽고 영화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판권을 사고 감독에게 연출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소설 속의 인호가 무기력한 중년의 루저 느낌이었는데 젊고 잘생기기까지 한 공유 배우에게 이 역이 어울릴까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막상 공유 배우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써보니 젊은 순수함이 오히려 더 좋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뒤로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불안한 암시로 영화를 시작했다면 바로 다음 씬은 관객을 웃기기 위해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일을 경험하기 전에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가자는 의도였죠. 내가 여자라고 대충 이렇게 눈치려던 것 같은데 사람 잘못 골랐어요. 서유진 역은 원작에서 무진시에 사는 인호의 선배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원래는 중년의 차분한 싱글맘이었는데 당돌하고 통통 튀는 젊은 여성으로 바꾸고 순수하면서 선해 보이는 4차원의 이미지까지 가진 정유미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인호가 차분하고 가라앉아 있는 캐릭터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활력을 넣어주는 역할이 되길 바랬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아주 소주를 들이부었어.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 대성공이었죠. 밤새 또 한잔하셨구만. 죄송합니다. 견적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래놓고 수리비도 안 냈고 보험 처리도 안 해놔서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 중이던 유진을 만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조개구이집에서 소주 한잔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이 장면은 삭제하길 잘한 것 같은데요. 뭐 좋은 인연도 아니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조개구이는 에바긴 하지. 이곳은 진주시에 있던 한 수련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철문과 바로 앞에 다리가 있어 외딴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헌팅했습니다. 내부 복도와 교실은 서울에 있는 경기 상업고등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안녕? 연두와 유리와의 첫 만남.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4, 5차까지 오디션을 여러 번 봐서 뽑은 배우들입니다. 실제 농아처럼 보이게 연기를 잘 하면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네요.
연두 역의 김현수 배우는 이대로 잘 자라 펜트하우스에서 베로나가 되죠. 니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리고 벌받게 할 거야. 행정실장님, 김 교수 소개로 오신 미술 선생님이십니다. 성우 출신 장광 배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한테 감정이 별로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영화 26년에 그 사람 역으로 출연 이후 두 번째 영화 도전입니다. 교장 역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를 캐스팅하려 했는데요. 쌍둥이 처음 봅니까? 1인 2역을 해야 하니 두 명의 다른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하고 원작의 머머리 설정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캐스팅이었다고 하네요. 당시 아직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두 명의 장광 배우가 함께 앉아있는 합성된 장면을 보고 진짜 쌍둥이인 줄 알았던 관객이 많았다고 하는 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건 조연 배우 섭외였다고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리얼한 느낌을 위해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섭외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역할까지 모든 분들이 연기를 다 잘해주니까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된 것 같다고 감독은 말합니다. 지금 장난해? 이 장면 역시 심각하게 무거워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웃기기 위한 설정입니다. 선생 자리를 맨입으로 얻을 생각이었어? 하이파이브 설정을 먼저 정한 후 500은 좀 적고 5천은 큰 액수인 것 같아 고민했다고 합니다. 500도 아니고 5천이나. 조사 과정에서 대학 전임 교수 자리라면 5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고 대학 교수는 아니지만 좀 과한 금액으로 설정했습니다. 한입 베어먹은 사과를 그리는 건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오마주였다고 합니다. 공유 배우도 몰랐던 감독 혼자만의 설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과 옆에 맥북을 펼쳐 놓을까까지 생각했다가 그건 너무 광고처럼 보일 것 같아 맥북 설정은 삭제했다고 하네요. 그리라고 갖다 놓은 사과를 먹어버리는 유리는 원작에서도 식탐이 강한 7살의 정신연령을 가진 아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항상 뭔가를 먹고 있죠. 야, 너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이제 들어와? 어디선가 심하게 당한 얼굴로 나타난 민호. 그 녀석 동생이 며칠 전에 기차 사고로 죽었어요. 영화 초반 기차 사고를 당한 소녀는 민호의 동생이었습니다. 민호 역시 오디션을 통해 뽑았는데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아이 같지 않은 그늘진 얼굴과 사연 있어 보이는 표정 때문에 백승환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촬영하는 3개월 동안에도 계속 폭풍 성장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아이돌급으로 잘생겨지는 걸 보고 당황했다고 하네요. 백승환 배우는 최근 범죄도시 4에 조성재 역으로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애들을 보통 애들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보연 선생 역의 김민상 배우. 개봉 당시 감독은 쌍둥이 교장도 그렇고 악역이 너무 전형적이라며 너무 의도적으로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을 캐스팅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너무나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을 캐스팅한 거였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 좀 서운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 역시 그만큼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겠네요. 저도 벌써 여기서 10년째 애들하고 살부비고 지냈는데 영화를 끝까지 보면 이 대사가 얼마나 소름 돋는 대사인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는 금치산자에 엄마는 행방불명. 감독이 갑자기 빵을 준비해 와서 우걱우걱 먹으며 연기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공유 배우는 영문도 모른 채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인호가 너무 심각하면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다 아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평소처럼 평범한 모습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는데요. 배우에게 이유를 설명하면 그걸 연기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까봐 그냥 자연스럽게 빵을 먹으라고만 주문했다고 합니다. 저녁은 뭐나? 대충 때웠어. 감독이 사투리까지 잘 살려 상대역 대사를 잘 받아줘서 둘이 실제로 통화하며 찍었다고 합니다. 돈 구했어? 돈 찾을 때 꼭 새 돈으로 돌락해라. 복도에 울려 퍼지는 이상한 소리. 원작 소설에 비명도 아니고 울음도 아닌 묘한 소리가 들린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감독은 이 인상 깊은 장면이 영화로 만들고 싶은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농아가 지르는 절규를 화면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원작에서는 다른 농인들도 복도를 지나다니지만 인호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설정이었는데 실제 농인분들을 모셔 촬영을 해보니 아무래도 전문 연기자가 아니라 어색해서 인호 혼자 걷는 버전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처음 오셔서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 애들은 심심하면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놀아요. 애들이 도대체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말을 하면 못합니까? 애기들이 듣지를 못하는데. 처음엔 모든 배역이 전라도 사투리를 쓸까 고민했었는데 어느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로 특정 지역색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장영사만 지역 토박이의 느낌으로 사투리를 쓴다는 설정인데요. 서울분이라고 들었는데 적응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사투리가 부각되지 않게 살짝만 써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동네가 이래도 남자들이 놀기엔 제법 솔솔하고 괜찮합니다. 그걸 이렇게 잘 소화해내는 인천 출신 엄효섭 배우입니다. 맞을 때도 예의를 지키라고 그랬지? 감독이 중학생 시절 담임을 모티브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옛날엔 이런 게 사랑이라며 애를 이렇게 패는 선생이 많았죠. 우리 마음 좀 열고 살자. 야, 너 거기서 뭐해? 아무것도 못 듣는 아이. 당연히 안전장치와 와이어를 설치하고 앉혀놨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네가 걱정이 돼서 그랬어. 어? 지금까지 수어로 말을 거는 선생이 많지 않았기에 수어로 말을 거는 인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설정입니다. 아이가 있던 기숙사 방은 서울의 경기상업고등학교에서 찍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이 계단은 진주의 수련회 건물에서 찍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세탁기 속에 팔을 넣는 설정이었는데 좀 애매해서 머리를 넣는 것으로 각색했다고 합니다. 당신 뭐하는 짓이야? 당연히 실제로 한 건 아니고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머리만 적셔서 촬영했습니다. 서울서 선생이 하나 왔다더니 똥오줌도 못 가리는 놈이었네. 연두가 입원한 병원은 창원 중앙병원이고 바로 이어지는 바닷가는 을왕리입니다. 당한 애들이 연두 말고도 더 있어요. 가해자도 더 있더라고요. 실제 사건이 일어난 광주광역시에는 바다가 없죠. 영화에서는 바닷가로 설정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에 운동장에 놀러 나갔습니다. 원래 촬영 콘티는 표정이 보이도록 손과 얼굴을 함께 잡는 컷이었는데 막상 촬영해보니 손을 얼굴까지 올리는 동작이 많지 않아서 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손 위주로 촬영했습니다. 교장실로 절 데리고 갔습니다. 감독이 어항을 좋아해서 교장실에 수족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열대어를 넣으려 했으나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촬영 중에 죽을까봐 인조 해파리로 바꿔서 묘한 느낌도 만들고 제작비도 많이 절감했다고 하네요. 소름 끼치는 장면이지만 사실 연출부 난자 스텝의 배라고 합니다. 공포영화의 전형적인 컨벤션을 따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현장에선 빵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고 하는데요. 모니터링 할 때 봤더니 마치 해가 뜨는 줄 알았다고. 편집하고 음악을 깔았더니 그 어떤 영화보다 무서운 장면이 됐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 저기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원작에는 그냥 조성모 노래가 나왔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감독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가시나무가 바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엄마. 뭐야 연락도 없이. 원작의 인호 아내를 엄마로 바꿨습니다. 공유 배우에게는 왠지 아내가 있다는 게 어울리지 않았고 감독 본인도 미혼이어서 아내가 있는 삶이 어떤 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 본인이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설정을 바꾸고 고 김지영 선생님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 해교는 어떻노? 사람들이 텃세하나? 사실 인호 모친이라고 하기엔 연세가 좀 많으셔서 검은 머리 가발을 씌워드렸습니다. 아이고 야이야, 네 인자서 가장 행세하려카나? 감독 본인의 할머니께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셔서 인호 모친이 사투리를 쓴다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고 김지영 선생님은 함경북도 출신이지만 연기자로서 본인의 캐릭터를 위해 엄청나게 연습해서 팔도 사투리가 전부 가능하셨다고 하네요. 입 닫고 귀 닫고 네 할 일만 하면 되는 기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소리만 생각해라. 이 학교에 벌써 전세 뺀 돈 5천이나 갖다 바쳤으니 엄마와 딸을 생각하니 생각이 많아지는 인호입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과 후요. 방과 후면 저희 소관이 아니네요. 이것도 겁나 빡치는 포인트인데요. 아줌마! 도대체 이게 누구 소관이란 말이에요? 청와대 소관이에요? 시청이죠. 해학적인 이 대사는 촬영 현장에서 만든 애드리브입니다.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첫 등장 때 차 유리가 깨져 있던 것도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강단 있는 캐릭터답게 벽돌을 팍 던져야 하는데 정유미 배우가 워낙에 여리여리해서 벽돌을 던지는 게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건 좀 아쉬웠다고 합니다. 박 선생도 이제 늙었나 봐. 애들이 별로 겁을 안 먹네. 교장실은 세트 촬영이고 문 앞에 서 있는 인호는 다른 날 학교 복도에서 촬영했습니다. 공유 배우는 인호가 가장으로서 느끼는 무게감과 인간으로서 가지는 정의감 사이의 갈등이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아 이 씬의 연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재촬영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아쉬웠다고 하네요. 그 어려운 갈등 사이에서 정의를 선택한다는 의미로 엄마가 교장에게 주라고 했던 화분으로 박보연을 응징합니다. 사실 원작에서 인호는 결국 떠나는 나약한 인물이기에 절대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지만 감독은 인호가 조금은 강인한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해일이 일어난다고 표현되어 있는 걸 시각화하기 위해 화분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동생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개봉 당시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힘드네요. 더 끔찍한 건 영화에서는 이게 순화시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공유 배우가 실제 사건의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본인을 여자로 생각하는 분도 있었다고 하네요. 나 무진교회 장로야. 예수님 모시는 사람이라고. 법원 외부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법정씬이 정말 너무 중요한데 세트를 지을 예산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실제 법원 내부는 촬영이 불가능해서 어디 큰 강당을 대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영화 의뢰인 촬영이 끝나서 세트를 허물기 전 잠깐 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심원석을 치우고 리모델링만 살짝 해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정관 이유가 뭐예요? 간부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처음 맡은 사건을 꼭 이기게 해주는 관례가 있어. 조연과 단역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연극 배우를 캐스팅했지만 자해학원 측 변호인 황 변호사는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 전작인 마이파더에서 김교도관 역을 맡았던 전국환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셨다고 합니다. 인호 측 방청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실제 농인입니다. 농아인 대학생연합회와 파주 농아인협회 분들을 모셨다고 하네요. 이 중에 실제 광주 인화학교에 다녔던 분들도 있어서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계란 흰자로 만든 하얀 액체이지만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었으니 그냥 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번 반복했다고 하네요. 아저씨는 성격 참 좋아요. 얼굴에 침까지 맞아놓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왜 이러세요? 원작에는 없었지만 감독이 미국 유학 시절 그냥 지나가는 흑인에게 갑자기 침을 맞아 더러웠던 기억을 되살려 설정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쉽게 산 거 아니거든요. 데모 쫓아다닌다고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죠. 쥐꼬리만한 관사 월급으로. 유도한 건 아니었는데 유진이 감독이 어린 시절 겪었던 운동권 학생과 열정페이가 판을 치던 2000년대 초반 88만원 세대가 섞인 캐릭터가 됐다고 합니다. 유진이 데모하다 구호 외치는 선배를 보고 반했는데 그 선배가 졸업하고 대기업 취직하더니 선 봐서 결혼까지 했다는 본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후 무진시 지하철 광고를 보고 이곳에 왔다는 말도 삭제됐는데 이 장면은 인호가 광고판을 보는 엔딩 장면과 연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저씨, 후회해요? 그럼 5천이나 냈는데 나 같아도 후회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같으면 후회 안 하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원작의 무기력한 인호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다는 느낌을 살려 연기했다고 합니다. 수화 통역사 분명히 전하세요. 통역을 할 정도로 수어를 잘하는 연기자를 찾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진짜 통역사는 연기가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적처럼 수어를 잘하는 연기자 장소연 배우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자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쯤 되면 관객도 너무 지쳤을 것 같은데요. 힘든 법정씬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짜장면과 바닷가 씬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말로 하는 대사 하나 없이 고요함 속에 느껴지는 감정이 너무 좋은데요. 감독 역시 이 장면을 촬영하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곳은 아까 그 조개구이집 근처 을왕리 선녀바위입니다. 내가 아빠였으면 좋겠대. 네가 엄마였으면 좋겠다. 야! 왜 여기서 인호와 유진의 로맨스가 나오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말 그대로 그냥 긴장을 풀어주는 농담입니다. 아저씨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영화에 로맨스라니 말도 안 되죠. 인호를 소개해준 김 교수와 함께 있는 황 변호사. 이곳은 인천 송도에 있는 삿포로라는 일식집입니다. 진짜 비싼 초밥을 세팅해놓고 감독은 진심으로 먹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촬영장의 조명이 너무 뜨거워서 상했을지도 모르고 먼지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 먹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시무룩해지셨다고. 이런 일에 계속 휘말리는 거 자네한테 득될 게 없어. 김 교수 제자라고 하셨죠? 김 교수 소개라. 김 교수님이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름만 나오다가 첫 등장으로 씬을 지배하는 남명열 배우.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는 공유 아버지로 출연하셨었죠. 공유 배우는 당연히 가짜 유리를 준비할 줄 알았는데 진짜 유리에 화약을 설치해두고 터뜨렸다고 합니다. 무술 감독은 보호장갑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냥 살색 일반 장갑이었다고. 결국 유리 파편이 튀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했다고 하는데요. 한밤중에 피 흘리며 응급실로 갔더니 사람들이 공유가 술 먹고 싸운 줄 알았다고. 이게 핵계일이가? 법원 로비도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대전의 서구청 건물 로비에서 촬영했습니다. 네 딸 소리보다 가가 더 소중한 기가. 지금 이 손 놔버리면 나 소리한테도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어. 이건 내 생각인데 이 대사가 이 영화의 키포인트인 것 같네요.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대사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두 사람 중에 누가 교장 선생님이죠? 감독은 원작을 읽으면서 마치 추리소설 읽듯이 꼭 맞추길 바라며 두근두근 했다고 하는데요. 연두양이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 느낌을 관객 역시 그대로 느끼길 바라며 연출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연두양은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음악 소리를 듣다니. 집단에는 또 회심의 공격이라고 생각했겠죠. 정말 음악을 들을 수 있는지 실험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테스트 결과 감독은 소설을 읽고 이 장면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원작자의 창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후천적 사고로 청각을 잃어서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마침 조성모 형님의 가늘고 높은 노래의 음역대가 맞았던 것이죠. 피해자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는 알 길이 없으니 상상으로 변조한 사운드입니다. 이 장면은 자칫 심파처럼 느껴질 것 같아 삭제할까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살렸다고 합니다. 이런 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민수의 집 앞에서 윤자애와 마주친 유진. 맞아, 그거야. 합, 의, 서. 진짜 미친 연기를 보여준 김주령 배우는 이후 감독과의 연으로 오징어 게임에서 한미녀가 됩니다. 네가 어떻게? 왜? 죽은 네 애미라도 살아서 돌아온 거 같냐? 돈 몇 푼 받고 합의를 해주냐? 놀랍게도 감독의 친할머니가 출연해 주셨습니다. 대사 없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돼야 하는데 그 어떤 배우에게서도 이 느낌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 어려운 연기를 할머니가 해내셨다고. 이곳은 여수입니다. 배우 촬영이 다 끝난 후 인서트 컷을 찍기 위해 마지막에 여수까지 가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개봉 당시 우리 동네는 그런데 아니라며 화를 내는 여수 관객분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실제 사건의 2심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이었는데요. 징역을 확 줄인 이유는 다른 이유 없이 딱 하나. 징역 2년이라고 하면 진짜 2년 동안 수감되는 줄 아는 분들도 계셔서 집행유예로 그냥 바로 풀려난다는 그만큼 가벼운 판결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공지영 작가는 어느 날 신문에서 본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법정은 청각 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이 한 줄의 기사를 보고 그 먹먹함에 집필 중이던 작품을 멈추고 이 소설 도가니를 구상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감독 역시 공지영 작가가 느꼈던 그 먹먹함을 화면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대전인데 사실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민수구나. 비 오는 장면이지만 조명 같은 촬영 장비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비가 오면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가 안 올 때만 살수차로 물을 뿌리며 찍느라 3일이나 촬영했다고 하네요.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어. 소설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법이 지켜주지 않으니 사적으로라도 복수하고 싶은 민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시퀀스라고 합니다. 시위 장면도 원작에는 없는 장면인데요. 이 참혹한 사건을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아이입니다. 시나리오 초반 설정은 인호가 수어로 말한다는 설정이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테니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설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공유 배우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을 바꾸려고 하는 사회를 막는 느낌으로 연기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1년 후 케이크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인호. 사실 인호는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상사가 술 한잔 하자고 하는데 딸 생일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인호의 쓸쓸한 느낌을 더 강조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자,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실화 사건. 영화 도가니의 연출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화 주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